물고기 수백 마리가 죽었던 낙동강 칠곡보에 올 들어 첫 조류경보가 발령돼 수돗물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민석 총장의 총장 재선거 결정에 이어 교수회 평의회까지 재선거 권고안을 의결해 결국 재선거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경주의 수건인 신라 왕경을 복원할 추진단이 경주에서 개소식을 갖고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복원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호랑나비를 대량 증식시키는 기술이 개발돼 농가에도 보급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부터 다시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정미호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 안녕히 주무셨나요? 어제는 기온이 36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대야까지 나타나면서 잠자리 설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도 더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대구와 안동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으며 어제만큼 뜨겁겠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몸이 느끼는 열지수는 40 이상을 보이는 만큼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만 대기 상하층 간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제12호 태풍 나클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내일 늦은 오후부터 월요일까지는 우리 지역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낙동강 칠곡보에 올 들어 처음으로 조류경보 첫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최근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한 곳이기도 해서 수돗물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 칠곡보 구간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조류경보 첫 단계인 출현 알림이 발령됐습니다. 클로로피레이와 남조류 세포수가 2주 이상 기준치를 넘었기 때문인데 지난해보다 한 달 빨리 내려진 겁니다. 달성보 역시 지난해보다 한 달 반가량 빨리 수질 예보제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고 강정 고령보에서도 녹조 농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고기 떼죽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칠곡보 주변에서 지난주 초부터 매일 잉어과인 강준치 수십 마리가 폐사해 지금까지 500마리 넘게 죽은 채 떠올랐습니다. 녹조로 소독이 강화되면서 염소 부산물인 발암물질 총트리알로메탄이 많이 늘어나 수돗물 안전에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 기준치보다는 낮지만 일부 가정집 측정치는 독일이나 노르웨이 등의 기준을 이미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녹조가 발생하게 되면은 유기물의 농도가 증가해서 정상에서 소독하게 되면은 소독 부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독 부산물은 대부분 발암성 물질이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본부는 전 오존 처리 시설을 추가해 염소 부산물 수치를 낮추는 등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며 수돗물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20일부터 매곡 같은 경우는 전오존 처리 시설을 가동하고 시작했는데요. 전오존 처리 시설을 가동함으로써 해서 THM 생성량을 줄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장마철이 끝나고 녹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와 해명이 없을 경우 낙동강 취수원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창조 경제 분야에서 경북 지역 4개 대형 국책 사업에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 신도시와 혁신도시, 울릉도와 경북 25개 대학에 추진 중인 경북형 스마트 그리드 사업과 동해안의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그리고 칠곡군 일대에 추진 중인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등 3개 사업은 지난 4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백신과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인 국가 백신 산업 기술진흥원 설립 사업은 이달 초 산업부 예타 과제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에 제출돼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대학 교수 등 전문가를 위촉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예타 최종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제조업체들이 다음 달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경본부가 지역의 제조업체 270여 개를 상대로 다음 달 경기 실사 지수를 조사한 결과 69로 나타나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제조업체의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이 가장 많이 꼽혔고
환율과 경쟁 심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밤새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70살 김모 씨의 2층 가정집에서 불이 나 가전제품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오늘 새벽 1시 20분쯤에는 구미시 사공단로의 한 폐기물 소각장에서 불이 나 720제곱미터를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기 경북대학교 총장 선거를 둘러싸고 경북대가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는데요. 결국 선거를 다시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대 하민석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선거 결과가 무효로 판정났다며 교무 통할권을 발동해 재선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본부는 교무 통할권 행사에 대해 적법성 논란이 있었지만 차기 총장 임용 등 대학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다면 총장이 이걸 행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재선 절차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단과대 교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교수회 평의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총장 후보 재선정 공고안을 의결했습니다. 평의회 소속 교수 50여 명 가운데 20명이 선정관리위원이고 평의회가 교수의 직속 기구인 만큼 평의회 결정이 갖는 구속력은 큽니다. 재선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경북대 교수회는 평의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의 뜻을 받드는 자리고 혹시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수회는 선관위와 대학본부, 총장 후보자 2명 등 3자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만간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재선거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환율 하락으로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섬유유류 수출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섬유유류 수출이 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지난달보다는 6.4% 감소했습니다. 5월과 6월의 실적 체감 종합지수는 내수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기준치 100을 훨씬 밑도는 80.9로 조사됐고 향후 전망 지수는 64로 매우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광공업 생산이 늘어난 가운데 재고도 함께 늘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늘었는데 재고가 19.6%나 증가했습니다. 전자부품과 의료 정밀 광학 제품의 재고는 다소 줄었지만 고무와 플라스틱, 1차 금속 제품의 재고가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달 경북 광공업 생산은 5% 늘고 재고는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의 수건인 신라환경보건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핵심 유적을 복원하고 정비할 추진단이 경주에서 개소식을 갖고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환경보건정비사업 추진단은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경북도, 경주시 등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개별 사업을 위해 중앙정부가 현장에 주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2025년까지 1조 6,622억 원이 투입됩니다. 주요 업무는 신라왕궁인 월성 정비를 비롯해 쪽샘지구 정비, 신라방 발굴 정비, 대형 고분 재발굴, 첨성대 주변 발굴 정비 등 8개 사업입니다. 천년의 고도, 경주의 역사성을 세계인에게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인지 그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일입니다. 사업은 올해부터 월성 내외부 발굴을 시작해 2018년부터 궁궐 유적을 연차적으로 복원하면 마침내 경주에도 궁궐이 생기게 됩니다. 신라왕궁이 사라진 지 800년 만에 우리는 역사적인 이 과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왕릉은 있고 왕궁이 없는 그런 천년왕도, 이제는 그걸 극복하고. 토지와 가옥에 대한 매입은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2년 후 신라왕경까지 복원되면 경주의 문화적, 역사적 자부심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견인차의 난폭 운전과 견인비 허위 청구 등 횡포가 심하다는 대구 MBC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견인차 특별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보도된 난폭 운전 견인차의 차량 번호와 소속 업체를 추적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견인 기사가 화물 운송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는 대구 전역의 교통경찰을 동원해 견인차의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은 물론 사이렌과 경광등 같은 불법 부착물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에 제기된 금융민원 가운데 보험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이 올 상반기에 처리한 1,900여 건의 금융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60%인 1,100여 건이 보험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보험 관련 민원의 58%는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 불충분 등 보험 모집 관련이었고 보험 설계사의 수당 요구와 보험금 지급 분쟁이 뒤를 이었습니다. 은행권은 여신과 관련한 민원이, 그리고 신용카드 부분은 이용 한도나 부가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때 노래 제목으로도 등장했던 호랑나비는 이제는 자연 상태에서는 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 호랑나비를 대량 증식시키는 기술이 개발돼 농가에도 보급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천군 농업기술센터가 대량 증식에 성공한 호랑나비입니다. 검은색과 노란색 무늬가 선명한 호랑나비가 사육장안을 훨훨 날아다닙니다. 호랑나비는 정서곤충이자 우리 토종이지만 지금은 자연 상태에서 보기 힘듭니다. 이 호랑나비를 대량 증식하는 기술을 개발한 예천군이 나비 등 곤충 산업에 관심이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에 나섰습니다. 예, 지금 애들이 지금 정서곤충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애들이 어떤 그런 학습용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학습용에 도움이 되고자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곤충은 앞으로 소득 작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나비에 대한 교육이 있어서 저도 왔고. 호랑나비뿐만 아니라 산호랑나비와 제비나비, 노랑나비 등의 사육 기술도 이전됩니다. 기술을 이전받은 농가는 호랑나비 등을 대량 생산해 내후년 예천곤충 엑스포에 공급하고 정서곤충으로 판매할 수 있어 농가 소득이 증대될 전망입니다. 요새 나비라든지 곤충이 좀 산업화되고 있는데 농가 소득이 되기 위해 가지고 나비를 사육하는 기술을 좀 이전할 계획입니다. 호랑나비의 먹이 식물인 운향입니다. 호랑나비는 애벌레 때 운향과 탱자나무, 산초나무의 잎을 갉아먹고 삽니다. 자연 상태에서 호랑나비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과수원 울타리에 많던 탱자나무 등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먹이식물 보건이 시급합니다. 예천군은 나비 등 정서곤충을 사육하면 병충해를 잡는 천적도 키울 수 있어 부가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문화재단은 2014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리더팀과 진행팀, 홍보팀 등 5개 부문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만 18세 이상의 대구 시민이면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축제 공식 티셔츠를 제공하고 봉사 기간에 따라 자원봉사자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예천 용궁 전통 순대 축제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예천군 용궁면 전통시장 등지에서 열려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올해로 3회째 들어서는 용궁 순대 축제는 서민들의 대표 음식인 전통 순대의 명성을 되찾고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순대와 막걸리 시식회, 가요제와 장기자랑 등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용궁 순대는 막창을 써서 손으로 직접 빚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추와 파, 찹쌀, 한약재 등 10여 가지를 넣어 맛이 깔끔한 것이 특징입니다.
36도를 넘는 폭염에다가 열대야까지 나타나면서 잠자리 설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도 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대구와 안동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으며 어제만큼 뜨겁겠습니다. 다만 대기 상하층 간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가끔 구름만 많다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12호 태풍 나크리는 중국 상해 부근을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내일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월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7도까지 올라 있고 한낮에는 3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문경과 상주는 현재 24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33도가 예상되고 북부 내륙 지역도 33도를 웃돌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포항과 경주 33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덥겠고 바다의 물결은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월요일까지는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주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